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현충일이 끼어 있었죠. 그런데 현충일이 낀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또 대선 행보를 벌였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데 이렇게 썼죠.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자, 이것은 대권 도전에 출마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이런저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조선일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그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뭐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선주자 윤석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입니다. 그리고 행보도 대선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세계일보 사면 보시면은 윤석열 연이틀 호국 보훈 행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도 했다. 자, 기자들이라면 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회장인 전준영 씨를 찾아갔고 또 그 전날에는 5일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고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도 만났습니다. 자맹을 그동안 계속 이어왔는데 이틀째 행보를 모두 공개를 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계 진출, 나아가 대권 도전을 사실상 이미 선언한 것 아니냐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건강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 순국선열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보수 우파적인 시각을 그대로 표출했다.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각종 유언비어,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5번째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그 아래 윤석열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 나라 건강을 위협한다. 이 기사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충사. 그리고 아래는 이 작은 기사인데 왜 이 작은 기사를 제가 소개를 드리냐 하면은 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고 그것을 다 그 언론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 외에도 언론사 기자의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니 내려앉은 국격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팽겨쳐진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의미다. 내려앉은 국격을 다시 세우고 자, 누가 내려앉혔을까요? 그리고 내팽겨쳐진 국민의 자존심 누가 내팽겨쳤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기자가 물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죠. 동아일보 오면을 보시면은 윤석열이 현충일에 천안함 생존자 만나서 희생 장병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또 같은 그 희생 장병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방명록에 썼던 이야기고 그 외에 천안함 가족들을 만나서 내팽겨치진 뭐 자존심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천안함 생존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대통령이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시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이 하답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 또는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할 때 이런 행사를 하기 직전에 그와 관련한 메시지를
윤석열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주요 행사 일정이 시작되기 전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타이밍의 정치를 해왔다. 5월 17일이죠. 윤석열이 문 대통령 방미 출국 일정을 앞두고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가서 문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기업 총수들과 방미 일정을 시작하는 바로 전날 그 일정을 공개를 했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은 것을 공개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했죠. 선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치고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전날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죠. 소득 주도 성장 그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직전에는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런 메시지를 냈죠. 그리고 현충일 말씀드린 대로 현충일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 전에 전날 6월 5일 날 본인이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에 적고 또 관련자, 호국 보훈 관련자들을 만나고 이런 선제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윤석열의 등 돌린 김종인의 독설. 자, 김종인은 이제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죠. 뭐 별의 순간 어쩌고 하다가 지금은 검사로 하다가 검사 일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의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일종의 비판하는 자 이런 것을 놓고 전당대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당권 주자들 간의 전대 공방으로 번지고 있죠. 윤석열은 3월 8일에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제는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어 이렇게 일축을 해버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러브콜에 하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누구라도 우리 당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김종인이 이렇게 배척을 하면은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 윤석열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내놨고 주호영 의원도 대선 후보군에 대해서 김종인처럼 잣대를 들이대고 낙인을 찍는 것은 섣부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의 합류를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6.11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고 김종인 그리고 당권 주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막 하고 있죠.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와서 대권 주자가 돼야 된다,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검사가 된 적이 없다. 선대위원장으로 이준석이 모셔가겠다는 김종인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니 이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 국민의힘 가는 것. 일종의 견제죠.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 인터넷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종이신문에도 보도를 했지만은 윤석열 중마고 이초루 연대 로스쿨 교수 있었죠. 그때 자명을 할 때 만났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 이초루 교수 중마고에게 중앙일보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초루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윤석열에게 직접 들었다. 본인은 동지도 아니고 정치적 동지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하도 언론에서 그래서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좀 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싶어한다. 그런 기회를 더 갖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입으로 갖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친구로서 정확한 진위를 전달하고 싶어서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나섰다. 그러면서 본인한테 입당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과 소통한 정치인들은 입당이 가시화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정치인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했을 것이다. 거기에 언론의 해석이 붙으면서 과장됐다. 언론이 해석을 해서 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계속 윤석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뭐, 입당 찬성 반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업무설까지 막 번지고 이러니, 일단은 한 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어차피 6.11 전당대회 끝나면은 입당할 가능성이 높죠.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동안 뭐 국회의원들 다 만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다 만났죠. 권성동, 정진석, 윤희숙 만나고 또 유상범, 또 장제원 의원과는 전화통화도 하고 다 그러면 그 입당을 하기 위한 수순이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전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제3지대에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큰 어떤 변수가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꺼리는 이유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도층이 많은데 그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가면은 이탈할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이 여전히 좀 재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이철호 교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되고 해석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자, 민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의힘 입당이 초기에 들어간 이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면은 지지율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자,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에서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선택을 해도 오히려 지지율이 민주당 이재명에 비해서 크게 앞선다. 국민의힘 선택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두 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을 한 기사인데 금명강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하는 등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윤석열이 제3지대 대신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여권의 십자포화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아져서 여론 추이에 거의 변화가 없다. 자, PNR 리서치. 여기에 따르면은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이 35.7, 이재명이 25.7, 그래서 격차가 10%포인트나 났다는 겁니다.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52.1대 이재명 39.5,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리고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윤석열이 31.1, 이재명이 26.1. 자, 이런 상황이 되니 민주당이 그냥 있지 않겠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있지 않겠죠. 그 전에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 조국 지지자들 모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민주당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뭐 당 차원에서만 하겠습니까? 어떤 권력기관, 문재인 정권 하의 권력기관들을 동원을 해서 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대표팀 한 달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떳떳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증자료 수집 중이다. 민주당 대표가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증자료 수집 중이다. 그리고 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견제할 방법이 다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 총장에 대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파일에 실체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 답변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증할 자료를 모으고 있다. 김종인이 말한 대로 검사가 대통령 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검사는 직업상 사람을 잠재적 피의자로 본다. 특수부 검사는 더 그렇다.
그다음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에게서 수사받다가 자살하고 무죄 받은 적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사를 받다가 강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 무죄를 받은 적도 있다. 자, 이런 파일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드러나야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 드러나야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판단할 텐데, 일단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환갑이 되도록 사람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수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벼락 공부로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긍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적 하나를 흘리죠. 과거에 이런 수사를 한 적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검증 자료인지 정치 공작 자료인지 나중에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이렇게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고 또 대권 주자들, 정세균도 그렇고 대권 주자들이 나서고 또 그 친문 검사들, 이번에 그 검찰 인사에서 다시 요직을 쭉 차지한 친문 검사들이 윤석열 전 총장 처가 쪽을 계속 뒤지고, 자, 이런 그 압박이 있으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어떤 조직 시스템이 있죠. 네거티브 대응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정당의 큰 정당의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 자, 그런 그 정치 공채를 염두에 둔 입당 필요성,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윤석열을 국민의힘으로 밀어넣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이 되면은 윤석열이 합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합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갔는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유증이 상당히 커서 경선이 끝나고 당대표가 누가 되든 상당히 내부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내부 정리가 돼야지 외부에서 들어올 텐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상당히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 순간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국민일보 사면 보시면은 이준석 비방 문자 살포 수사 의뢰 요구. 이준석을 비방하는 문자가 지금 당원들에게 막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 후보가 한 것 같아. 그러니 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부 수사기관이 와서 이거 수사 좀 해달라. 공문을 보냈죠. 그러니 나경원은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해서 좀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비방 문자들이 당원들에게 가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니 그것을 나경원 쪽에서 엄해하지 말라 이러니 또 이준석 쪽에서는 아니 내가 언제 나경원이 보냈다고 했냐, 왜 발끈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태조,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전이 막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의도 언저리에서 받은 글이라 그 카톡으로 소위 찌라시가 돌고 나면 우연의 일치인지 비슷한 내용으로 나경원 후보가 비슷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음모론을 제기한다. 자신을 비방한 문자 메시지 살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했다. 이렇게 하니 나경원은 합리적 문제 제기와 우리의 난데없이 음모론이란 프레임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리고 당원 명부를 마치 다른 후보가 유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경선 막바지로 가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선이 끝나더라도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당 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 핵심 역할은 대선 관리죠. 경선 관리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관리인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선 후보라고 해야 유승민, 원희룡 이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는, 그나마 일정한 지지를 받는 주자들은 다 박혀 있죠. 안철수, 홍준표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심지어 최재형, 김도영,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자들을
대권 주자들을, 범야권의 대권 주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에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 경선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의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나서서 이런 싸움을 좀 자제를 시키는 그런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